안녕하세요. 김여사대학교대 김영미입니다. 지난번에 NUS 대학에 어떻게 갔는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1월 중순에 원서를 넣고 나서 4월 말쯤에 입학이 허가가 됐는데 서류를 모두 다 프린트된 카피로 보내다오라고 연락이 와서 일단 그 자료 준비하는데 한참 걸렸고요. 그런데 2월 초순에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서류를 다 봤는데 그 토플 스코어가 두 번째 시험에도 제가 그 라이팅 섹션이 점수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토플 센터에서 시험을 보는데 스피킹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컴퓨터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와서 한참 뭐 껐다 키고 이것저것 점검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정신이 좀 없었어요. 라이팅 섹션 시간에 제가 포커스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문장을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섹션 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끝마치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점수가 좀 깎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건 제 사정이죠. 예.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한 번의 시험에 그 라이팅 점수하고 토탈 스코어가 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8월에 계약인데 시험을 한번 다시 보려고 봤더니 7월 말쯤에 한 군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근데 결과까지 나오기엔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그 담당자의 메일을 받자마자 전화를 상의를 했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럼 IELTS 시험을 보라는 겁니다. 그 무슨 시험이지?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다가 학교를 가만히 보니까 그 그레이지에이트 스쿨 코디네이터 교수님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성함을 보니까 한국분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용감하게 메일을 썼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바로 메일을 쓰시면서, 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 100명이 넘게 지원을 했는데, 파이니스 원만 뽑았고, 학생은 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토플 시험은 웨이버가 된 거고, 다시 볼 필요가 없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마침 그 메일을 받았을 때, 그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서 투어를 막 준비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보니까 이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확정을 하시면 저는 완전히 입학 허가 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00명이 넘게 했는데 파이니스 원만 뽑았다. 그 문장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도슨트들한테 야, 나 인뉴스 됐어! 라고 최초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도슨트 커뮤니티에서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도슨트들 몇 명 있었는데 NUS 역사학과에서 날 받아줬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도 너무 깜짝 놀라면서 다 같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투어는 정말 잘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쁘게 입학 허가를 받고 나서 방학 동안에 또 바틱 특별전 그 투어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고 그런 와중에 뭐 역사책도 읽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저것 책을 읽었는데 딱 그때 제 마음을 표현해 주는 좋은 책을 제가 한 권 봤는데요. 바로 이 류슈아님의 책이었어요. 이 책이 정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때 정말 읽기 좋은 책이에요. 학교에서 오프 패키지가 메일로 왔는데요. 다양한 강의를 그 개학 전에 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신입생 환영회를 가면 보통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인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팬데믹 때문인지 원래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줌 렉처로 메인으로 두 가지 들었던 종류가 학교에 왔을 때 학생이 그 행동 수칙에 대한 거예요. 표절 금지에 대한 것을 다양한 그 강의를 들어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성감수성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씩 학교 생활에 대한 팁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학교 이메일을 생성을 하자마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메일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학부생용 그리고 대학원생용 그리고 뭐 졸업생용이 다 같이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저희 학과 내용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메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학교 도서관 그 이용에 대한 것도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모듈이라는 단어가 학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등록을 하는지도 다 이메일로 저에게 와서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학교의 소식을 받아야 되고 이런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초순이었어요. 그곳에 딱 갔는데
제게 그 친절하게 메일을 써주셨던 그 한국 교수님이 정말 한국 분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신입생 환영회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이렇게 몇 과목을 이렇게 1년에 들으면 좋은가 뭐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왔던 학생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정보를 나누는 세션이 있었는데 어, 학생들이 제가 저 소개를 하는데 다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서 저를 보더라고요. 당연히 학생들 보기에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다행히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언뜻 봐도 옷차림새나 이게 딱 봐도 어 엄친한데 싶었겠죠? 그 엄마 친구 아들 아니고 엄마 친구 아줌마 같았겠죠? 뭔가 이상한데 그 엄친아의 분위기가 보기에 저 아줌마 뭐지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물 몇 명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어요. 그 대학원생 저희 전공하고 다른 종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의외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들리지만 들으려고 그러고 싱가포르에서 그 히스토리 전공했던 학생도 한두 명 있었고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도 이렇게 학생으로 안 보이는 그 남성분도 한 분 계셨지만 아마 제가 제 연장자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 소개를 하니까 학생들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저를 보는 겁니다. 다과를 즐기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와갖고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미라고 불러도 되고 킴이라고 불러도 돼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들이 와갖고 떠듬떠듬 형미라고 발음하는 친구도 있었고 보통 이제 킴이라고 부르면서 와가지고 한국말로 말을 거는 중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예, 중국에서 유학 온 이 학생이 자기가 한국에 잠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자꾸 이런저런 말을 걸었고요. 그리고 또 싱가포리안이라는 이 그레이스라는 친구가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요. 제 옆에 앉았던 그 두 남학생들도 싱가포르 그 친구들인데 한 명은 저와 같은 전공, 다른 전공하는 친구 한 명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 역사과에도 그 전공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 웹사이트를 같이 보면서 여긴 이런 교수님들이 계시구나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연락처도 서로 교환을 하고 텔레그램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텔레그램에서 하나의 그룹을 또 만들었습니다. NUS Graduate School에서. 그래서 특히 이 그레이스라는 친구가 너무나 친절하게 저에게 그 이후로도 가끔 연락을 해줬는데요. 예, 싱가포르 역사과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온 이 친구예요. 역사가 진심인 거죠. 제가 이렇게 듣게 된 학과목 중에서 한 과목의 교수님이 시작과 함께 코비드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수업을 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니 이 학생이 바로 저한테 왓츠앱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텔레그램 잘 안 쓰고 왓츠앱 써 그랬더니 왓츠앱을 또 저를 찾아서 왔어요. 그러면서 있잖아, 이번에 우리 첫 수업이 줌이라는 걸로 할 건데 이러면서 줌이 사실은 패스워드가 필요하거든. 제가 그 얘기를 메시지를 딱 보는데 어머 정말 이 친구가 나를 엄친아로 보는구나. 엄마 친구 아줌마. 아이고, 너무너무너무 귀엽고 고마운 겁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팬데믹 동안에 박물관 관련 강의를 줌으로 들었고, 또 줌으로 오거나이즈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줌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줌에 대해서 전혀 모를까봐 걱정이 돼서, 줌이라는 게 말이야,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고맙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친구가 참 좋았는데, 막 수업 시작하기 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한다든지 수업 중간에 와서 초콜릿을 주고 간다든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있다 보니까 축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신입생 환영회, 그러니까 학생의 주최 이런 환영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기관인데요. 팬데믹 기간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듣던 것 중에서 바로 이 기관에서 했던 그 수업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그 모더레이터 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실 정도로 질문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들었던 게인데 이게 NES 안에 있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책도 한 권 샀습니다. 책을 한 권, 이 책을 샀는데 이곳에서 8월에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다 선물로 받았어요. 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 축제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뭐 이것저것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가서 이런저런 거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예, 저희 고디베 이렇게 보면은 다양하게 뭐를 이렇게 설문에 응하거나 아니면 또 제 학생 인포메이션을 넣으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좀 줄이 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 밑에 가서 고디백을 큰 걸 주는 게 있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줄 오래 서기가 좀 쑥스러워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딸아이한테 그 줄을 안 서서 그 고디백을 못 받았네 그랬더니 딸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같이 가자고 자기가 줄 서서 받아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또 같이 갔어요. 어,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평상시대로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원피스죠. 그런데 학생들 체임새가 다 티셔츠에 반바지인 겁니다. 너무 옷차림만으로도 이게 눈에 띄어요. 마스크를 써도요. 나이하고 품격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갈 때는 그냥 집에서 입던 대로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아이하고 같이 갔었어요. 뭐 그래도 나이가 절대로 안 가려지겠지만 또 줄을 길게 서서 이것도 받았고요. 이게 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셔츠예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무료 셔츠도 받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딸아이랑 같이 오래 줄을 서서 예, 이 구디백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 사실은 이 대학교 가면 무엇을 주는가 이게 신입생 환영에 주최하는 측에서 주는 구디백이었기 때문에 이게 에센스일 것 같은데 뭐가 들었는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축제를 두 번이나 갔는데 아, 제가 뭐가 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학생들이 쓸만한 간단한 학용품도 좀 들었고요. 뭐가 이렇게 뭐 학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팜플렛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숟가락 젓가락 같은 거를 주는 게 있었고요. 뭐 학교 이름 있는 뭐 다양한 것들, 예, 별거는 아니지만 정말 아기자기하게 별게 다 들었죠. 예. 아마 도미토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과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 과자가 끝도 없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예, 뭐 여러 가지 협찬품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협찬품들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예. 그래서 예, 뭐가 끝없이 막 나오죠. 예, 뭐 계속 과자랑 어, 이 과자, 예, 뭐, 그리고 이렇게 학교 관련 팜플렛, 뭐,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제가 이걸 이렇게 열어보고 나서 막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내가 이걸 받으려고 그렇게 오래 줄을 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입학생이었다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그 NUS에 와서 줄을 길게 서서 자신 학생이라는 거를 그곳에 보여주고 많이 뿌듯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